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초보 사장님들이 옷 만드는 공장을 만날 때 옷 제작하는데 공장을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그 네이버에 있는 한국봉제공장이라는 카페나 네. 아니면 지인 소개, 그리고 다음에 있는 봉제인의 쉼터라는 카페도 있어요. 네네. 거기서 대부분 찾으시더라고요. 그게 일반적인 거죠. 그럼 두 번째로 봉제 퀄리티가 또 중요한데 네. 그런 봉제 퀄리티가 좋은 공장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 군데를 다녀보는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그거를 알려면 내 눈을 키워야 돼요. 이 옷을 봤을 때 이게 퀄리티가 좋은 옷이구나 안 좋은 옷이구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내가 이 기계에서 어떤 바느질을 하는지, 브랜드랑 인터넷이랑 뭐 동대문에서 사는 옷이 어떻게 다른지 그걸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공부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렇죠. 그러면 주변에 그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부탁을 해서 같이 가야죠, 공장을. 그러면 이게 초보 사장님들이 제일 걱정이 이게 공임을 또 네. 내가 초보니까 또 더 네. 많이 부르는 건 아닌가, 또 공임 눈탱이 맞는 거 아닌가, 이게 제일 걱정이 많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실제로 초보 사장님들한테 공임을 이렇게 더 많이 부르는 경우들이 있는. 저희 공장은 안 그런데 네. 다른 공장은 모르죠. 더 많이 부를 수도 있고. 근데 그것 또한 여러 공장을 다녀보는 수밖에 없어요. 나도 다른 공장에 가서 그 공임을 물어보진 않으니까. 내가 충분히 이제 수장 조사를 하고 난 그럼요. 후에 네. 그렇게 내가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다. 네, 그 정도 다리품 팔아야죠. 그러면 샘플이 있으면 옷 네. 제작은 가능한가요? 훨씬 편하죠. 공장 입장에서는 샘플이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초보이신 분들은 네. 용어도 모르고 그렇죠. 이 봉제의 처리도 모르고 맞아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맞아요. 샘플이라도 있으면 네. 내가 입어보고 피팅을 해보고 네. 요거는 좀 작았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뭐 1cm는 작았으면 좋겠어요. 네. 뭐 다리가 1cm는 키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야 네. 공장도 아는 건데 공장 입장에서는 그 의뢰하시는 사장님들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그 갭을 줄이고 이제 실수를 안 하려면 네. 내가 챙겨서 잘 써서 가야 돼요. 그래서 작업 지시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작업 지시서를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이런 트러블이 생겼던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해요. 심각한 트러블이 있었던 거는 없고요. 네. 작업 지시서가 잘 들어오면 웬만하면 공장에서 그 작업 지시서에 준해서 네. 옷을 만들기 때문에 큰 트러블은 없지만 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름을 좀 넣고 싶어. 그렇죠. 근데 의뢰하신 분은 많은 주름을 넣길 원하는데 공장 입장에서 많은 주름 하면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적게 넣을 수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일 수가 없죠. 그걸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어. 근데 작업 지시서도 아는 게 없으니까 쓰기가 되게 저는 힘들어요. 그림도 못 그려. 맞아요. 알지도 못해. 맞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많이 알고 그다음에 많이 보고 네. 최소한 샘플이라도 있으면 공장이 큰 실수는 안 한다는 거죠. 공장만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도 같이 하고 네. 업체 사장님이 이상한 걸 갖고 오면 이거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이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다른 걸로 바꿔야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네. 뭐 이렇게 조언을 네. 좀 많이 해주죠. 왜냐면 너무 모르면 네, 너무 이거 다 그렇죠. 이거 만들어봐야 그럼요. 안 된다는 거 너무 뻔히 아니까 안에 우리도 하기 싫어요. 어차피 샘플비도 받고 뭐 패턴 비용도 다 받지만 그치. 해봐야 또 새로 할 거니까 나 아예 그냥 하지 말고 네. 대신 알려주죠.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알려주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서 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알아가는 경우도 되게 저는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험이 또 됐던 경우가 있어서. 근데 만약에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이제 처음부터 그런 공부들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장과 맞아요. 소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생각했던 디자인을 잘 표현하려면 공장과 어떻게 소통하는 게 편한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많이 보여줘야 돼요. 끊임없이. 네, 뭐 캡처본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샘플이라든가 맞아.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줘야 이해가 그나마 되지. 그 공장 사장님들은 사실 디자인을 접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곧대로 해요. 내가 30cm 해달라고 했으면 그냥 30cm. 근데 이게 느낌상 네. 좀 더 작은 게 이쁠 수도 있고 조금 더 큰 게 이쁠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프릴, 주름, 뭐 아니면 간격, 주머니 위치 뭐 이런 것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공장 사장님들이 대부분이 그것들을 센스 있게 체크해서 보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네, 많이 우리 없고. 류 사장님은 엄청 센스 있게 잘 봐주시잖아요.
전 직업이 공장 사장이 아니라 디자이너가 먼저니까. 아, 그렇죠. 네, 디자이너가 먼저니까 네. 그게 가능한데, 네. 그래서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려주죠. 이거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경험치가 많으셔서 이 아동복도 굉장히 많이, 지금은 이제 애견 쪽으로 되게 유명세가 있으시지만 아동복 쪽으로도 굉장히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거는 이거는 작업이 안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공장에서 디자인이 좋아서 네. 먼저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없다고 말은 못해요. 공장에 한 사람의 거래처가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렇죠. 또 여러 사장님들이 한 공장을 요즘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네. 유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걱정이 된다고 하면 네. 사업자 대 사업자로 계약서를 쓰거나 네. 네, 유출 방지 책을 강구하고 아마 공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디자인 특허를 받는 게 그럼 네. 도움이 되는 건지. 디자인 특허를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특허 나오는데 1년 걸리니까. 그렇죠. 네. 비용도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네. 근데 그런 준비들을 좀 잘해야겠죠. 근데 그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지금 막 팔고 있는 옷들 말고 기능을 요하는 옷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특허를 받아두는 게 좋죠. 패셔너블한 것들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렇죠. 뭐 시장 나가면 하루에 수천 개 그 신상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는 의미가 없고요. 로고라든가 브랜드 네임이라든가 아니면 기능을 요구하는 어떤 세상에 없었던 디자인을 하는 거, 이런 거 나만의 뭐 기능성을 뭐 네. 발명했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특허를 해놓고 움직이는 게 좋죠. 어떤 면에서는 일부러 특허 출원을 하고 1년 동안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동안 그냥 알려지게 놔두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그게 눈에 익으니까. 자기들은 출원 나오고 1년 뒤부터 그거 못하게 다른 데서 그 똑같은 거 올라오면 그때부터 제재를 하면 되니까. 네, 그런 방법들도 많이 쓰죠. 사실 저는 이런 경우거든요. 이렇게 디자인이 유출될까봐 이제 걱정돼서 안 만드는 것보다 네. 어쨌든 디자인이라는 거는 조금만 변경해서 만들어도 이제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된다는 그런 주의거든요. 그러면은 저의 견해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옷은 최소한 1년은 돌아봐야 그래도 이게 옷이구나라는 거를 알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쳐봐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감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좀 줄이려면 사실 뭐 인강도 많고 이런 것들 많이 보시고, 뭐 정보들 뭐 차고 넘쳤으니까 그런 거 많이 보시고. 이 제작 수량에 관한 얘기예요. 네. 이 소량 제작이 가능한지. 한 장도 사실은 가능해요. 그래요? 네, 근데 네.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생산 가격이 달라질 네. 수 있다. 네. 샘플 비용하고 뭐 제대로 된 생산 비용하고는 완전히 그럼요. 다른 네, 문제니까. 네. 근데 적은 수량이 왜 힘드냐면 네. 어쨌든 옷을 만드는 공정은 똑같아요. 네. 샘플링을 하고 컨택을 해서 패턴을 뜨고 원단을 찾고 네. 원단 주문해서 그것들을 샘플실에 갖다 주거나 공장에 갖다 주거나 네. 그러면 샘플을 만들고 QC를 보고 그게 오케이가 다 되면 원단 발주를 하고 공장에 들어가고 이걸 재단하고 만들기까지의 공정은 똑같아요. 한 장을 만들던 1000장을 만들던 100장을 만들던. 근데 그걸 재단하는 것도 똑같아요. 한 장을 만들던 10장을 만들던 100장을 만들던 패턴을 놓고 그리고 자르는 거 똑같아. 그러네요. 근데 이 한 장 자를 때는 가위로 해야 되니까 되게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20장을 한다고 치면 20장을 한다고 패턴을 반만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다 똑같이 그려야 돼요. 근데 원단을 까는 시간이 20장 까는 시간이나 100장 까는 시간이나 몇 분 차이 날까요? 얼마 차이 안 난단 말이에요. 모든 공장은 다 똑같은데 수량이 적어버리면 전체 공임이 10만 원이면 네. 거기에서 20장 할 때랑 30장 할 때랑 어쨌든 10 나누기 3이니까 30이거나 20이거나 100이거나 이러잖아요. 그걸로 공장들은 생산 단가를 낼 수밖에 없어요. 소량 제작도 가능하나 공임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 공임은 이제 티셔츠 요 기준으로 공임이 보통 얼마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성인 티셔츠가 한 4,000원에서 5,000원 라운드티. 그건 소량하고 퀄리티 좀 높은 수준. 무신사나 이 정도 네. 들어갈 수 있는 수준. 납기일은 어느 정도 두고 제작을 맡기는 게 중요한지. 납기일은 샘플 다 QC 다 받고 원단이 입고되고 한 2주 정도?
그럼 동대문에서 사입하는 것보다 싸게 제작할 수 있을 디오트나, 네. 성평화나, 테크노나 뭐 이런 데서 사는 옷들은 대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좀 저가로 팔고 인터넷 하시면서 여기 시장 세 군데, 세네 군데 안 도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하는 사람들은 워낙 대량이고 원단 발주부터 양이 틀리기 때문에 다 DC 받고 하고 그런 옷을 더 싸게 만든다? 이거는 힘든 일이고요. 거기서 사는 게 맞아요. 제일평화나 네. APM이나 이런 데서 좀 고가 라인으로 파는 것들을 자체 제작한다면 좀 갭이 생기겠죠? 해외에서 우리가 이제 원부자재를 많이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럼 한국 제품이랑 이제 해외에서 가져오는 것들이 퀄리티가 많이 다른지. 퀄리티가 되게 달라요. 경우의 수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렇죠. 중국 물건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고 거기서 어느 정도의 단가의 것을 갖고 오느냐의 문제인 거지 싼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싼 거 해서 중국 거 찾기 때문에 퀄리티가 낮은 거지 중국에서 해외 명품 다 만드는데 설마 그렇죠. 거기서 퀄리티가 다 싼 것만 그러네요. 있겠어요? 네. 해외 명품 다 만들어요. 거기서 맞아요. 정말 잘 만들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인건비라든가 모든 조건들 그렇죠. 때문에 뭘 만들어도 우리나라는 비싸요. 다이마루가 같은 경우는 중국도 원단 자체가 비싸요. 그러니까 다이마루들은 거의 대부분 한국에서 만드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요. 근데 잠바 종류나 뭐 직기 오븐 종류는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싸게 팔려고 중국에서 싼 물건을 가져오면 퀄리티는 안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브랜드 런칭도 많이 해보신 이제 사장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를 처음 시작할 때 보통 이제 몇 품목을 가지고 생산하면 좋은. 이것도 타겟이 어느 시장이냐가 문제예요. 인스타로 그냥 단발성으로 파느냐, 와디즈 같은 데서 파느냐, 스마트 스토어에서 파느냐, 내 개인 홈피에서 파느냐, 이거에 다 틀린데 네. 인스타에서 한 품목을 파는 거는 창피하지 않아요. 한 품목만 팔 수 있는 시장을 공략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돈이 많이 없을 거니까. 그래 맞아요. 네. 이게 또 리스크가 되게 크기 때문에 좀 제작을 한다는 게 사실 이제 저희도 대량을 생산하고 싶은데 이게 재고 리스크가 이제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소량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한 품목을 해보신다면 이 어떤 컨텐츠나 이런 데를 잘 공략하는 게 그렇죠. 시장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어느 시장에서 뭘 팔 것인가 그거는 나만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죠. 돈을 얼마나 네, 갖고 있나, 그렇죠. 내 인프라가 얼마나 있냐, 맞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시장들이 몇 개나 되느냐. 근데 내가 그 런칭을 해준 친구 중에 대학생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는 150만 원 갖고 시작했거든요. 네. 그 친구는 무신사 입점했어요. 어떤 품목? 티셔츠. 그러니까 자본이 좀 있어서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것들에 좀 돈을 쏟아붓고 할 거다. 그러면은 한 10디자인 이렇게 해도 되죠. 네, 그러면은 단가 싼 거를 해서 대량 판매를 할 거다. 도매를 해볼 수도 있고. 그럼 요새는 신상 마켓인가? 맞아요. 그거나 워낙 아동복들도 인터넷 도매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시장 나가서 옷 고르고 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요즘에 애견 옷들도 많이 생산하시는데 앞으로 애견 시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애견 시장이요? 나날이 커지고 있죠. 지금 애견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반 정도를 막 차지하고 있으니까 뭐한 마리, 두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저희가 생각을 해도 점점 늘어나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렇게 그렇죠. 이 정도는 맞아요. 아니었는데 처음 시작하고 지금 보면 퀄리티도 엄청 좋아졌고 일단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수출도 많이들 하고 계시고 이 공간에 와 보니까 이 애견 공방을 같이 운영하시면서 뭐 애견 유치원, 뭐 애견 미용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한 군데에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건대 입구, 건대 전철역에서 가깝고요. 진짜 가까워. 네, 커먼 그라운드라고 기존에 있던 컨테이너 쇼핑몰이에요. 커먼 그라운드라고 애견 관련 그런 그 공간이 생겼어요. 네네. 애견 유치원이 있고, 그다음에 애견 카페 있고, 용품샵 있고, 그리고 그 훈련하는 데 있고, 보호소 호텔 있고, 네네. 저희는 거기서 애견 공방하고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서 원데이 같은 클래스나 그다음에 이 봉제 기초 모르시는 분들 그 봉제 기초랑 패턴 기초반 뭐 이런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클래스들이 열리면 주변이나 뭐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클래스 등록하시고 그다음에 체험 먼저 원데이로 하시고 그래서 그 괜찮을 것 같으면 기초 수업들은 여기서 진행되고
그 이후에 전문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른 공간이 또 있어요. 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넘어가서 진행되고 네,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요. 안녕.